개인정보 처리 방침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구를 작성을 해왔고요. 이 부분을 사실은 항목 중에 이 acceptance라는 이 항목이 그런 어떤 동의를 받는 항목을 이제 게시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크할 수 있는 그 동의 신청 폼과는 조금 의도한 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나가주겠습니다. 먼저 나가서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냥 여기에 붙여넣기 잠시만요. 네, 제가 작성한 거를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왔습니다. 보통 제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고, 사실 이거는 이 위에 문구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페이지로 우리가 구성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여러분이 이제 만든 그 폼에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들, 내가 구현한 항목들을 쫙 작성해 주시고, 목적도 지금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진 작가분들은 뭐 스냅 사진 관련해서 뭐 수집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보유 및 이용 기간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제 작성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수정을 해서 공개를 눌러주시는데 기본 템플릿 말고요, 전체 너비로 변경을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요. 한번 페이지 한번 볼까요? 글보기 해가지고 한번 볼 건데, 아하,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건 안 돼요. 그 템플릿을 바꿔줘 볼게요. 전체 너비 말고 기본 템플릿으로 바꿀까요? 아, 이건 안 됩니다. 자, 기본 템플릿도 마음에 안 들고 전체 너비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장해 주시고 엘레멘토로 편집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거는 구성을 해 주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목을 일단 넣어 주시고 제목 말고 다른 요소 넣어 줄게요. 제목 말고, 아하, 없군요.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요소가 없어요. 페이지. 있네요. 페이지 타이틀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제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목 들어가고, 이게 H1이겠죠? 이 밑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네.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타이틀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18로 해왔기 때문에 18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굵기를 그래도 볼드하게 가는 편인데 지금 기본이 그냥 6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되돌리기 해볼게요. 이 저녁 글꼴 중에 기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일단 공개 한번 눌러주고요. 이렇게 팝업이 이 툴이 잘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럼 공개를 한번 눌러주시고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다시 좀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스타일로 가셔서 18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있는 패딩 값이 위아래로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 페이지에서 몇을 줬었는지를 참고해서 일관되게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13을 줬어요. 그래서 위에 값을 1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따로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푸터에서 이미 줬고 이 문단 자체에 또 하단에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페이지 보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페이지 보기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컨택트에 이제 이 링크를 연결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엘레멘토로 편집 눌러주시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부분을 수정할 건데 폼 편집에 다시 들어가셔서 7번째 항목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해놓고 보통은 뭐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부분에 링크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기라는 글씨를 써서 링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링크를 넣는 방법은 A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크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저를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B 태그와 마찬가지로 태그 작성법은 똑같아요. 태그를 열고 그냥 괄호 안에 내가 원하는 태그를 넣어서 여는 태그가 있고요. 괄호 안에 슬래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태그를 작성해서 가로를 닫아줍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써주시고 여기에 어떤 속성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는 태그 부분에 주는 건데요. A 태그라는 거는 링크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링크를 어디로 연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속성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href라는 거입니다. href는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안에 이제 링크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링크를 뭐라고 줬었죠? 프라이버시라고 줬었죠? 프라이버시라고 주면 이게 전체 링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일부 링크를 작성했을 때는 앞에 우리의 도메인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메인 슬래시 프라이버시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새 창에서 여는 것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은 속성이 타겟이라는 속성입니다. 타겟은 따옴표 써주시고 여기에 언더바 블랭크 라고 써주시면 이제 새 창에 열리는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눌러주시고요. 페이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보기 하면 여기에 이제 보기라고 뜨고요. 자, 이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한 페이지로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신청하기 폼은 구현을 완료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작성한 것들은 사실 텍스트와 텔 형식의 인풋 창들로 구성한 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날짜 같은 거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공사 시기 같은 것도 달력이 뜨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체크박스 같은 거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항목을 추가해 주시고 타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메일도 있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거는 지금 요청사항과 같이 이렇게 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리고 URL을 작성하는 창도 있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창도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체크하는 창, 셀렉트 박스 형식,
체크박스 형식, 그리고 우리가 썼던 어셉턴스 형식, 넘버, 숫자만 입력하는 형식, 데이트 입력하는, 날짜 입력하는 형식, 시간 입력하는 형식, 그리고 파일 업로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파일 업로드는 웬만하면 홈페이지로는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어쨌든 우리 서버는 호스팅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파일 업로드는 이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파일 업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패스워드 입력 받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스텝은 인풋, 이 폼을 단계별로 나눠서 또 구현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좀 시도를 해보셔도 좋은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텍스트 타입과 이메일,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라디오 셀렉트 체크박스거든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저는 텍스트 입력 형태로 받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날짜나 이런 거를 달력 형식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입력하기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시스템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툴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입력하기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텍스트로 입력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기에 작성하신 플레이스홀더에 작성하신 것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해 달라, 그런 식으로 예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랑 셀렉트랑 체크박스만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디오를 한번 해볼 거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원하는 스타일. 이런 게 만약에 있다 라고 친다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던 앤 심플 있을 수 있고요. 키치 있을 수 있고요. 제 맘대로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그로테스크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라디오 버튼도 만드실 수 있고, 요거를 인라인으로 그냥 한 줄에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놓으실 수도 있고,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셀렉트 박스 한번 구현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작성해 줄 수 있고요. 멀티플 셀렉션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보통 셀렉박스는 우리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00%면 너무 기니까 50% 이런 식으로 줄여주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체크박스 한번 해볼 거예요. 체크박스는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연령대 이렇게 한다면 가족 연령대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50대 이렇게 쭉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해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이거를 보면 라디오 박스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선택했을 때 원래 기존에 선택했던 거는 해제가 되죠. 대신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할 값이 여러 개가 된다면 체크박스를 쓰시고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레디오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셀렉 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대충 많이 사실 접해보셔서 뭐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입력 창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고객분들한테 받아서 상담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